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2023-24 시즌 마지막 경기 38라운드 세비야 원정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와 페르민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잘 아시겠지만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어요. 2021년 11월 6년 만에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서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바르셀로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와 스페르코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는 무관에 그쳤습니다. 라리가에서는 2위를 기록했지만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8강 2차전 파리 생제르맹에게 패배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도 아틀레틱 클루브를 만나서 결국 8강에서 탈락을 했죠. 스페르코파는 결승전까지 갔지만은 엘 클라시코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실패한 시즌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도 있었죠. 라마시아 출신의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임대에서 복귀한 페르민 같은 경우에도 중심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는 모습이고, 라민 야말이라든가 쿠바르시는 공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기력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차비 감독은 떠납니다. 차비 감독이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메울지 모르겠어요. 한지 플릭 감독이 될 가능성이 99%라고 하는데, 한지 플릭 감독이 온다면 바르셀로나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차비 감독의 마지막 모습과 한지 플릭 감독이 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가시죠. 렛츠고! 먼저 지난 세비야전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와 페르민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고전했죠. 특히 뒷공간이 뚫리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테오 슈테겐의 선방이 없었다면은 한 골에 멈추진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실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15분 만에 칸셀로의 크로스를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 지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엔 네시리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전반 31분에 세비야가 동점골을 넣죠. 그러면서 1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고요. 후반전 들어서도 일진일퇴가 반복이 됐는데, 그 가운데 페르민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그것이 낮고 빠르게 연결이 되면서도 문전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골키퍼가 막긴 어려운 슈팅이 됐습니다. 결국 페르민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는데, XG값 보면은 세비야가 1.63, 바르셀로나 1.3이니까 세비야 입장에서는 이 경기 아쉬운 경기죠. 잡을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요. 결국은 1대1로 패배했으니까요.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61%로 앞서는 모습이었고, 슈팅 숫자 보면은 세비야의 공격이 매서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개의 슈팅을 하고 요유 슈팅은 6개 했거든요. 그런데 테오 슈테겐이 5개나 막아낸 거죠. 그만큼 테오 슈테겐의 선방이 눈부셨던 경기였습니다. 차비 감독의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142경기를 소화해서 90승 23무 29패니까 성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라리가 우승도 한 차례 차지했고 스페르코파 우승도 한 차례 차지했기 때문에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아마도 다음 시즌 이끈다면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지만 결국 경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였고, 바르셀로나 선수들 입장에서도 라리가 2위가 확정된 상황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동기부여가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도 좀 드는 경기였어요. 물론 이제 세비야가 파상 공세를 펼칠 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수비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경기다 보니까 주도권 자체가 후반전에는 세비야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물론 경기 초반에는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차비 감독에게 마지막 승리를 선사하고자 전방부터 강한 압박하고 상대 실수를 유도하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 윙백들이 올라왔었던 그 측면 뒷공간 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나왔죠.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역습 상황에서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오 슈테겐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한 골 실점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달리 얘기하면은 세비야 선수들이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르셀로나도 페드리가 골대를 한번 맞추게 했지만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골과 유사한 슈팅이 굉장히 많았고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세비야 입장에서는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다가 바르셀로나 수비 쪽에서 실책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세비야가 파고들고자 노력한 경기예요. 사실 전술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경기는 아닙니다. 페르민이 왼쪽 윙어로 기용돼서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했다는 것, 그거 외에는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물론 이 경기가 시즌 마지막 경기니까 많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자 노력한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카드 5장을 모두 활용하거든요. 로메오, 주앙 펠리스, 페란 토레스, 빅토르 호키, 그리고 엑토르 포트가 교체 출전하는 모습이 나왔죠. 물론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세비야를 압도하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양팀 모두 화끈한 경기를 좀 보여주는 전반전이었고요. 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골 넣고 나서는 세비야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차비 감독에게 마지막 승리를 선사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감독으로서 마지막 승리를 거뒀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 물론 차비 감독의 이야기대로 바르셀로나에 또 언제 와서 감독 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일단은 바르셀로나와 차비 감독은 이별하게 됐다는 거죠. 차비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질이 확정된 다음의 경기이기 때문에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스태프로 계속 활동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경질 소식을 이미 알았기에 어려웠지만 경기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했던 승점 85점을 얻었다. 타이틀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 시즌 부상 선수도 많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었지만 결국 라리가 2위를 차지하면서 스페르코파 진출권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큰 역경이 있는 상태에서 2년 반 동안 2개의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 자랑스럽다. 바르셀로나가 선수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승 트로피 2개를 들었기 때문에 라리가 하나, 스페르코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차비 감독은 2년 반 동안 자신이 바르셀로나에서 한 작업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차비 감독이 2년 반을 돌아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한다는 이야기도 했죠.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떠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비 감독은 꿀애잖아요. 바르셀로나를 여전히 사랑하고요. 바르셀로나의 수뇌부의 결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감독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감독직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직 승리만이 새로운 감독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감독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차비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련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야망이 있었는데 그 야망을 펼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비야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세비야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페르민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페르민이 왼쪽 윙어로 기용돼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서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75분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죠. 슈팅 2회, 유슈팅 1회인데요. 페르민이 슈팅을 때릴 때마다 위력적인 모습이 나왔었고요. 페르민이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공식 43경기에서 11골 1개의 도움을 했죠. 경기 끝나고 차비 감독도 페르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임대 간 선수들은 A팀의 자리매김을 잘 못하는데 같이 훈련하면서 페르민의 능력을 확인했고, 그리고 페르민의 플레이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민이 기대에 부응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일단 차비 감독은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꿀애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저 또한 불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비 감독과 라포르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라포르타 감독이 차비 감독을 경질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겠고 명분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카 보도에 따르면 라포르타 회장의 이번 결정은 알메리아전 인터뷰만으로 결정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차비 감독이 비아레알전 패배 이후에 이번 시즌까지만 이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 불만이 조금씩 쌓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차비 감독은 이번 시즌까지만 바르셀로나를 이끌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라포르타가 차비가 아니라면, 레전드인 차비가 아니라면 그 순간 경질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고비마다 미끄러지는 모습,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경기라든가 엘 클라시코라든가 지로나전이라든가 이런 패배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알메리아전 인터뷰를 봤더니만 지금 스쿼드를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경기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유도 불분명하고 명분도 없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물며 스페인 방송에서는 차비 감독과 라포르타가 선수 구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비 감독은 데코하고 의견의 일치를 봤는데 레반도프스키와 조앙 펠리스는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앙 펠리스는 임대 복귀시키고 레반도프스키는 이적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로메오, 호키 등은 이적이나 임대를 보내면서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 제외한다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라포르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를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 경질이 결정나는 순간 한지 플릭 감독 쪽으로 초점이 갔다는 거죠. 한지 플릭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반도프스키를 활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스페인 언론들이 차기 감독은 한지 플릭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 플릭이 바르셀로나 지봉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도 데포르티보의 기사를 보면은 월요일, 바로 오늘이죠, 계약을 위해서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로 오고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가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차비하고의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차비하고의 정리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요일날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무관에 그쳤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독을 빨리 선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빠르게 선임해서 빠르게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한지 플릭 감독이 온다면 데코와 라포르타와 또다시 회의를 하겠죠. 어떤 선수를 영입할 것이냐, 어떤 포지션을 보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지 플릭 감독이 과연 바르셀로나의 DNA를 잘 알고 있느냐,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한지 플릭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트래블을 달성할 때 전방부터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고 측면에서 연동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상대의 골문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짧은 패스를 많이 돌리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차근차근 앞으로 전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한지 플릭의 스타일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DNA를 모르고 라마시아의 중요성을 모른다면은 한지 플릭 감독은 바르셀로나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죠.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지금 스타일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빠른 전환을 그리고 다이렉트한 공격을, 문전에서의 파괴력을 높인다면은 그러면 바르셀로나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선수가 어떤 포지션이 영입돼야 되고 보강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차비 감독이 떠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이거는 차비 감독 본인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차비 감독은 경질이 됐고 한지 플릭 감독이 온다고 한다면 한지 플릭 감독을 믿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과연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포르타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요. 꿀애들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 한지 플릭이 실패한다면 상황은 너무 안 좋아져요. 이번 시즌 무관이잖아요. 다음 시즌도 무관이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여기다가 한지 플릭이 실패하면 라포르타도 흔들립니다. 차비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 꿀애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 결국 한지 플릭이 선임이 됐는데 한지 플릭이 실패를 한다? 이건 라포르타의 책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지 플릭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야 됩니다.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변할까요? 과연 한지 플릭은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지켜봅시다.
주간꾸레가 함께하겠습니다.